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활동 중인 김종규입니다. 오늘 방금 소개받은 김종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줌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봄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씨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런 벚꽃놀이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천지가 벚꽃이야. 오면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일부러 막 그렇게 시간 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에 이런 벚꽃 같은 삶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하면 정말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거의 뭐 한 30년 전에 그런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지금은 이제 벚꽃길만 걷고 있는데 사시사철 이렇게 벚꽃길에 걷는 느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면 좋겠고, 오늘 그 뉴핀 이렇게 성취하신 분들 3%, 6%, 9%쭉 가시는데, 저도 이제 그 길을 계속 걸어왔었는데요. 그 길이 얼마만큼 미래의 비전이 있는 길인지 스스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고 시작했고, 또 모르고 그 길을 왔고, 그런데 저는 이제 크라운까지 이제 오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삶의 그 느낌? 정말 후회되지 않고 정말 행복한 그런 꽃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귀하신 분인데,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그 인생 공부를 제가 가서 이제 학습을 했죠. 이렇게 몇 박 며칠 이렇게 가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혜를 좀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의 목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인생의 목적 뭐예요? 인생의 목적? 여러분 왜 사세요?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사시죠? 그거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3초 안에 딱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행복 추구래요. 행복.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란 뭐예요? 또 그거 3초 넣어야 되는데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뭐예요? 에? 즐거운 것도 자유, 또 제가 배운 거는요, 행복이란 좋은 느낌이래요. 좋은 느낌. 예.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이 뭘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좋은 느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 잘 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그냥 미래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이들 이렇게 키웠는데 뭐 자기들 알아서 척척 뭐 서울대 들어가고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우연히 시작했는데 암에서 막 더블되고 막 크라운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누구는 열심히 사는데 누구는 성공을 못해. 근데 누구는 대충 사는데 성공을 해.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방법이 달라요. 방법.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살아온 방법의 좋은 방법들 좀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그룹 이름이 이제 Thinking Big인데, 아까 사회자 보시는 이제 우 다이아몬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Thinking Big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덱스트 예가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1964년대 암이 시작했고 3년 동안 파운드 스플릿만 유지했어요. 그래서 먹고는 사는데 다른 사람은 막 성장하는데 자기는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Thinking Big 책을 읽었어요. 영어로 된 책이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뭐가 없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성공 못하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꿈을 키우는 그 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몇 년 안에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에머스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암에 시작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 성공의 마인드는 Thinking Big 책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분이 그 프로파일 석세스에 이제 그 책을 딱 가운데 정중앙에 놓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Thinking Big은 크게 Thinking Big의 그 큰 기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빅 드림, 큰 꿈이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꿈을 가진 이유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빅 비즈니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큰 성공이죠. 그래서 그럼 빅드림이 뭐지? 빅드림은 그냥 큰 꿈.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크다고 하니까 큰 꿈을 생각하는데요. 큰 꿈은 허망된 꿈이에요. 큰 꿈의 기준은 뭐냐면 내 가슴을 울리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꿈이라고 하면서 내가 발이 안 움직여. 그러면 그런 스몰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욕구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큰 꿈이죠. 그러니까 김종규는 큰 꿈이 용돈 50만 원 5년 안에 버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만 원을 버는데 와이프가 반대하니까 그 50만 원 들어온 통장은 내가 관리하겠어? 와이프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쌍용 자동차에서 보너스가 많아지는 게 제가 행복해지겠어요? 아메에서 50만 원 들어온 통장이 많아지게 내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쌍용을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메를 더 열심히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성공한 거예요. 네. Success is decision이라고 그랬거든. 성공 결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단이 누구 결단이냐? 마의 결단이에요. 마의 결단. 김종규의 결단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기 위해서는 결단할 만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꿈이 있는 다음에 요즘은 이제 빅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구글, 뭐 페이스북 그런 게 큰 비즈니스는 돼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빅비즈니스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삼성, 이건희, 뭐 이 현대 그런 회사가 이제 빅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만나죠.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빅비즈니스는 뭐냐면 셀러리맨은 아니에요. 셀러리맨은 아니고 그냥 노동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빅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뭐냐? 노동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벌어들이는 거야 돼요. 그 시스템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아바타가 존재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 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굴러가게 만드는 아바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빅비즈니스야. 그게 뭐냐면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도 내가 이 일을 젊었을 때 했어. 근데 그 결과가 100세까지 죽은 다음에는 자녀에게 그 결과가 계속 상속되는 비즈니스. 저는 그거를 빅비즈니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빅비즈니스 기준이 좀 달라요. 근데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가 이 세상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찾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냥 저는 이 버려진 동아줄 잡았는데 그 동아줄이 썩은 게 아니라 그 동아줄을 제가 3년, 5년을 당겨보니까 그 동아줄 끝에 뭐가 있었냐면은 황금 송아지가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보였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저는 이제 아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빅 비즈니스, 그 다음에 빅 석세는 뭐냐면 마지막 빅 석세는 누군가는 돈은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럼 자유롭지 않죠. 근데 누구는 명예는 많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가난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석세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분적인 석세스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저는 빅 석세스를 토탈 석세스라고 하는데 시간도 많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김기범 사장 같이 이제 믿음이 큰, 김기범 사장이 왜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냐면 1년에 이렇게 그냥 척 헌금을 내는데 막 1억씩 내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1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네. 근데 그것도 20년 전에 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거를 그 음마아파트 사놨으면 그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마아파트가. 지금 한 50억 정도 됐을 텐데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하게 산 사람이야.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바타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바타예요. 근데 저는 아바타를 찾았어. 저는 아바타가 뭐냐면 아메이가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또 주문을 받고 또 이익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병원에 있어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해줘요. 이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 없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리더들이 이렇게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 다운들은 이제 활동을 안 하고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있고 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내가 얘기해요. 사장님 나이에 사장님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 나이에 그 정도 일 해가지고 사장님 같이 연봉을 몇 억씩 받으면 사장님 미국에서 하버드 나오고 스탠퍼드에서 박사한 사람들 줄 쓴다고. 그 사람들 그런 수입집 없어요. 왜? 뭐 대학 교수 해봐도 65세 정년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수입을 받아내냐고. 근데 그런 수입집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줄 서요 안 서요? 줄 서죠. 이번에 청년 희망적금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이제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적금을 넣어라. 그래서 이자를 좀 준다고. 그래서 이자가 연이자가 10%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야 그러면은 은행에서 빌려서 내도 이자가 남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루만 그걸 이제 신청하기로 돼 있는데 나의 연도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 딱 하루만 했는데 몇 명이 거기다가 적금을 넣었냐면 290만 명이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비전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암의 고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월 10만 원씩 내면요. 한 달에 이자가 10% 잡으면 얼마 나오냐? 10,000원 나와요. 월 최고 맥시멈 50만 원밖에 못 넣거든요. 50만 원이면 월 이자가 얼마? 4만 원 나와요. 그런데도 290만 명이 모인 거야. 가지고 거기에 못 넣었다고 불평해가지고 한 번 더 한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수입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건 수입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2년이 있다가 그 이자 주거든요. 2년 동안 하면 5만 원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누군가 2년 동안 암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월 보너스 5만 원 안 나올까요? 굴러도 그 사람은 나와요. 굴러도. 그 사람은 걸어다닐 필요도 없어. 굴러가도 그거 나와요. 그런데 290만 명이 그것에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변경했어요. 이름을. 청년 희망 적금이 아니고 청년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한 달에 4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자가. 그게 희망이에요.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요즘 어마어마해요. 지금 요즘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서 큰 회사들이 다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인건비가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자동화 시키니까. 자동화하기 때문에 그 저임금 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잖아요. 왜? 자동화 하는데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로봇가 다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앞으로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리더들이 뭐 이렇게 저보다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 막 책 많이 읽고 막 이제 OM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막 조금 현실 점검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현실 점검한 사람들은 뭐에다 포커스하냐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야 갈 거냐 그거거든요. 근데요 제일 쉬운 거는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업,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업, 5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없어지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니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취약 필요하죠. 50년 취약 필요하죠. 우리 사업은요 시대 변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버니 산세를 만나는데 그 사람 100세에도 아메를 하고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치약 뭐 쓰냐요? 뭐 쓴다? 그러니까 아메 치약 너무 좋은 건데 이거 그거 사업이잖아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게 바로 아메 사업이세요. 그 가치를 알면요 전율이 옵니다. 자,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이 아바타 수입 책에 나온 건데, 이거 뭐 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스폰서들이 몇 곳이 갖고 있으니까 스폰서한테 빌려서 읽으시면 돼요. 예, 혹시 내가 이제 또 오해받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세요. 자, 제가 좀 앞머리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길으니까 이걸 다 한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오래전 성실한 것만 보면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앙심도 깊어서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모임에도 절대 빠지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을 입을 모아 그 사람을 칭찬했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도 못 되고 늘 삶에 허덕이지?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그가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되면 안 될까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시여,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위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 돈이 죽을 때까지 꾸준히 들어오게 해주시고 죽은 다음 제 자식들도 그 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왕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외국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남을 도와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남을 성공시킴으로써 명예와 존경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제 절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천장에서 환하게 빛이 이제 비춰오더니 은은하게 신의 목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내가 신을 하려무나 내가 인간 하는 게 낫겠다. 이 일화는 신귀족, 신이라는 귀족, 즉 신도 불허하는 귀족이 어떻게 탄생한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정말 이 남자의 말처럼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신도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꿈을 이뤄줄 만한 직업이 있을까? 나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나는 대안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있다. 똑 까놓고 밝히면 내 연봉 수억 원에 달한다. 사실 이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 치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강사료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시간도 없고 특히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나눠야 하니 꺼려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암에서 성공한 나는 지식도 성공도 나눌수록 커진다고 믿으며 그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게 암이에요. 여러분, 암에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치에 있건 여러분이 가는 미래, 여러분이 맞이하는 미래는 가슴 찌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공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꿈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치드 도사님 그랬어요. 두려움 누구라도 있다.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 실패는 경험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거절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변화는 life is change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인생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방자의 변화로 이뤄내는 비즈니스거든요. 이 비즈니스 같이 쉽고 정말 편한 비즈니스 없습니다. 덱스가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가난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뉴욕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다. 여러분 중에서 학력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자면 나는 8학년밖에 공부한 생각이 없다. 여러분 중에서 나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부모를 가진 사람 얘기하지 마라. 나는 젊어서도 내가 돈을 벌었다. 조건이 필요 없는 비즈니스가 암입니다. 여러분의 현 이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현 이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10년 후의 현 이치, 20년 후의 현 이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유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죽을 때는 우리 자유로 죽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치에 있느냐? 가난하게 태어난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죽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암에서 성공하는 그런 멋진 새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